2022년 12월 30일 밤 10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제가 이제 낮에 이제 다니는 직장에서 뭔가 조금 이렇게 변동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며칠 동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제 평상시하고 좀 다른 생활을 좀 이렇게 한 며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잘 극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낮에 내가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한 유튜브를 좀 찍었는데, 내가 잘 삭제를 하지 않는데, 보고 내가 바로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하고 이제 마찰 없이 지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마찰이 없도록 지내야 되는데, 참, 참 어렵네요. 직장 생활도 어렵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찰 없이 지내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또 직장 생활도 아니더라도 또 사람이 직장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자기하고 어떤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또 이렇게 또 인연을 맺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이제 마찰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힘듭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삭제를 해버렸어요. 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경북 안동 사람이니까 양반입니다. 그 뭐 그러는데 좀 심할 때는 나도 욕을 좀 하거든요. 하는데 뭐 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좀 과격한 언어를 씁니다. 쓰는데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물론 나는 조심을 하니까, 내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은 누군지는 모릅니다. 실명을 내가 거론하지 않고, 당사자는 이거 내보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라고 이제 알듯 말듯 이제 요 정도 수준에만 그쳐버려요. 그래서 찍었다가 이제 없애버렸는데 막 아쉽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없어진 거 할 수 없는 거고. 아이고. 좀 전에 이제 불로유, 그거를 이제 한 44일 된 건데, 그걸 이제 손에 좀 발랐어요. 칙칙이를 좀 분무기로 이제 뿌려가지고 좀 바르고 이러니까, 지금도 그 우유에서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고소한 냄새가 나면서 아주 좀 기분이 그래 좋네요. 낮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봉규 씨라고 있어요. 이분은 좌우로 따지면은 우측에 속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막 누구 말대로 빨아주는 이런 표현도 좀 재질스러운 표현인데 빨아준다 그러더라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방송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뭐 이렇게 보시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 이봉규 씨 유튜브를 잘 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하고 이제 이봉규 씨하고 가끔 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보시잖아요. 그래서 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생략하고 국민의힘당 그 대표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뭐 이준석이가 있다가 이제 물러났고 지금 새로운 대표를 뽑는 방법이 이제 당원들의 이제 그 의사를 70%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30%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이제 국민의힘당 대표가 될 때 이제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7대 3이었고 하는 방법은 100% 모바일 투표였다고. 그러니까 전자투표.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그 문자가 오면은 그걸 탁 눌리면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ARS라 그러죠. ARS. 그 전자투표, 모바일 투표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바꾸는 모양이에요. 바꾸는 것이 이제 그 일반 국민들의 의견은 막 무시해버리고 그냥 당원들의 이제 의사표시를 100% 하기로 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이봉규 씨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거 좋다. 100%당 대표를 뽑으니까 당원들의 마음을 이제 알아보는 당원들이 이제 투표하는 것이 100% 투표하는 것이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거는 뭐 그냥 무사히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누가 당 대표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 대표로 놓으려고 이제 좀 끌떡대는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하고 또 김기현이 또 나경원이 또 오늘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출소를 했는데 원래 이제 뭐 형집행 정지가 돼 있어가지고 내 병원에만 있었죠. 한 5년 이제 실형을 살면서 한 2년 정도는 깜빵 생활을 했고 동부구치소 거기 있었고 약 한 3년은 병원에서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옆에 그 권성동이가 있던데 그 권성동이 또 이제 장제원이는 직접 안 놓고 장제원이가 이제 김기현이를 믿어가지고 이제 김기현이 또 나경원이 안철수 그다음에 유승민이 또 이제 부산의 조경태 그리고 또 그 전두환 대통령의 원래 저기 첫 번째 사위였던 그 윤상현이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대두가 되고 있죠. 되고 있는데 조금 물밑 그보다는 조금 이제 격은 틀리지만은 그 저기 강신업이라고 있어요. 강신업이가 또 이제 당 대표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이라 실명을 이야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강신업이 조경태 유승민이 안철수 권성동이 김기현이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누가 되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총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그냥 깨끗하게 못 하셨어요.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오리무중으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봉규 씨는 좀 아쉬운 표정을 짓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장훈 박사님하고 김장훈 박사님께서 하요대담에서 총재님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개묘년 내년이 이제 뭐 개묘년 아닙니까? 이민 다음에 개묘거든요.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 40번째예요. 간지로 보면은 40번째 간지가 그 저기 개묘년이에요. 31번째가 갑자거든요. 갑오예요. 간지는 60간지인데 갑자부터 이제 임진 개사까지가
30개인데, 이제 뭐라 그러나, 그 30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갑오부터 임술 계획까지가 또 30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네 번째 줄이 갑오부터 계묘까지. 갑오가 31번째 간지고, 40번째 간지가 이제 계묘예요. 그래서 내년 계묘년 운세가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김장원 박사가 물으니까 총재님께서 말씀을 딱 시작하려고 하시다가 내년에는 뭔가 혼돈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다가 탁 접어버렸어. 오리무중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이 있고 하지 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말을 이렇게 많이 상세하게 할 것도 있고 또 어느 지점에 가서는 대협이 이래가지고 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무중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경우 또 한다 하더라도 짧게 일반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또 틀리잖아요. 허경영 총재님은 공인이시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다 보잖아요. JTBC, 채널A, TV조선, MBN, MBC, KBS,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 여기서 다 본다고 봐요. 왜냐하니까 영향력이 대한민국에서 1등이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남았어요. 페이스북인가 거기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영향력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문재인이 저 밑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이 넘버원이에요. 이것도 야, 참 말하기가 참 속 시원하게 참 말했으면 참 좋을 게 많이 있는데 참 그러지도 못하겠고. 왜냐하니까 그 사람에게도 자기 처가 있어요. 자기 딸이 있다고. 자기 어머니도 있고 자기 아버지도 있고 자기 아버지 또 자기 조상들이 있잖아. 자기 조상들이 죽었지만은 뭐 사람이 영혼 불멸이니까 뭐 살아서 뭐 귀신이 돼가 옆에 있든지 말이야. 사람 옆에는 다 자기 조상들이 뭐 100명, 200명, 심지어는 1000명까지도 옆에서 엄호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속 시원한 말을 해주고 싶은데 자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봐가지고 그렇게 말을 또 함부로 못하게끔. 또 그렇지만은 또 일반 사람들에게 또 실제로 또 안 알려줄 수는 없잖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참 사는 게 어렵네요. 그 사람 하나만 딱 보면은 진짜 막 육두문자도 쓰고 싶죠. 아까 육두문자 많이 썼어요. 써가지고 내가 다 없애버렸다고. 그 사람 내 말, 내가 하는 욕 들어서 막 기절해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을 거야. 아주 내 욕 심하게 하거든. 예수도 욕을 심하게 했다고. 그런데 예수 욕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해버린다고. 그 사람 잘못하면 죽어요. 내 말 들으면 죽어버리니까 사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삭제를 해버렸는데 나 같은 경우는 총재님께서는 이제 재심이 지금 이제 재심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2008년도 구속되셔가지고 2009년도에 이제 여름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1년 한 6개월 정도 실형생활 나왔는데 그때 관여한 대통령이 이명박이고 그것을 고소한 사람이 이춘상인데 이춘상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단 말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두 대통령이 이미 이제 구속 다 됐다고. 구속되고 이제 사면 복권이 됐지. 그 뭐냐고. 사람 무고한 사람을 저렇게 잡아 넣었으니까 거기 해당하는 사람도 그대로 징역을 살았잖아. 그 하여튼 간에 재심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
그리고 판사가 어제 보니까 강진구 기자 말이야. 강진구 기자가 내 참 진짜 말 시원하게 하고 싶은데 야 진짜 이거다. 워낙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 저기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으로 인정을 하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은 똑같아. 그리고 곧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반드시 된다는 것도 똑같아.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아마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 그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우리 신인님으로 따르는 우리 저 회원들 있잖아. 나는 회원 번호가 몇 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본부에서는 알고 있겠죠. 회원 번호가 나는 상당히 빠를 겁니다. 아마 2016년도 5월 달에 내가 회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때까지 회비를 단 한 달도 내가 빠뜨린 적이 없지. 그거는 빠뜨리면 나는 막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 절대 뭐 회비는 얼마 안 되지만은 그걸 한 번도 내가 빠뜨리지 않지. 뭐 누구 말대로 뭐 들어갔다 빼고 말이야. 뭐 통장을 뭐 없애버리고 뭐 나 그런 건 없어요. 한결같이 꾸준하게 이제 한 달도 빠진 게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끊겨버리네. 참, 강진구 기자가, 그, 시민 언론 더 탐사 인작을 하고 있죠. 원래는 그게 이제 열린 공감 TV였는데, 열린 공감 TV가 좀 자기들끼리 내부 분열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만든 그 유튜브 방송이 시민 언론 더 탐사예요. 그분이, 뭐 주거 침입, 뭐 그거를 해가지고, 뭐 영장 심사를 받다가 판사가 기각을 시켰다고. 그 정도 가지고서는 구속 수감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 참. 말문이 갑자기 막히는데 이런 경우는 더 드문데. 아이고. 저 같은 경우는 총재님께서 총재님께서는 이제 재심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사가 누군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부산에 경남공고가 전포동에 있는데 그 학교를 졸업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잘못된 사실이냐고. 그때가 2008년도잖아. 2008년도고 또 8년 뒤에 2016년도에 똑같은 검사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 검사가 한동훈이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현직 윤석열이다 이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때에 또 그런 행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되기 훨씬 전이에요. 중앙지검장 되기 전이라고. 검사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예를 들어서 내한테 김성기, 내 이름이 김성기잖아. 그런데 내한테 어떤 사람이 이제 휴대폰을 가져왔어. 휴대폰을 가져와가지고 이 휴대폰이 내게 아니라고. 내게 아닌데 이 휴대폰이 김성기 거다. 이제 이래놓고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휴대폰에 무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들먹거리 가지고 이제 이게 김성기 거니까 네가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네가 이제 내를 이제 이렇게 구속을 시킨 거라고. 그러면은 이 나중에 결론이 이제 내 것 아닌데 내 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심판이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까 그럼 내 거라고 했으니까 검사들이 요걸 이 휴대폰을 내 거라고 했으니까 내한테 돈 주시오 하니까 네 게 아니니까 못 돌려준다 이 판이라고. 그게 최순실의 이제 태블릿 그 사건이에요.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검찰에서 요 최서원 그 최순실이 태블릿이 거니까 돌려주라 그러니까 검사가 최순실 것이 아니니까 못 돌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고를 해놨다고. 그러면 최순실 거니까 박근혜도 이제 탄핵이 됐고 최순실이가 지금 17년형인가 18년형을 받았다고. 그만큼 검사들이 조작을 한 거예요. 생사람을 잡았다 이 말이야. 참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휴, 강진구 기자는 아주 어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신인님이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대통령이 되시고 세계 황제가 되신다는 것은 뜻이 같던데 그 대통령이 언제 되는 거는 별 신경을 안 써. 뭐 5년 뒤에 되든지 뭐 4년 뒤에 되든지 뭐 그거는 별 관심이 없는가 봐. 가만 내가 보니까. 그러면서 되기는 된다.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내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을 거진 다 듣는다 이 말이야. 거진 요즘 한 며칠 동안은 내가 바빠서 못 들었는데 거진 다 들어요. 거진 다 듣다 보면은 들리는 그 기가 있어요. 이제 보면 대충 이제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인지 이 레벨이 어떻는지 대충 보면 알아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게 등급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제 김성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자기가 내만큼 이렇게 한번 들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또 삭제를 할까 싶기도 하네. 베니즈 미디어 대표님의 고문님의 베니즈 미디어 워치 대표 고문님이지.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부 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내가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 외에 이제 윤창중 씨라든지 뭐 김성회 씨라든지 작가 이동영 씨나 또는 박진영 교수 또는 뭐 노영희 변호사 또 그 뒤에 뭐 신장식 씨라든지 또 여러 사람의 이제 입장에 서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가 과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원뜻을 내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시기를 내가 바라요.
내 같은 경우는 물론 나도 뭐 하루에 내가 보고 싶은 거는 100가지면은 듣는 것은 한 개 내지 2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97개는 다 못 본다고. 시간이 안 되니까.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잖아요. 회사 어느 정도 일을 봐야 되고, 어느 정도 또 잠도 자야 되고, 먹으면서 이제 이어링을 듣고 먹을 때가 있는데, 그것도 또 회사에서는 지적을 하더라고. 와, 니는. 그래서 요즘 밥 먹을 때 이어링을 듣는 것도 좀 못하고 이럴 때다 보니까, 그래도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 듣다 보면은 이제 레벨이 나와요. 이 정치인이 어떤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 뭐 우파 이제 유튜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이렇게 막 누구 말대로 잘 보여 가지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이제 나왔는데, 글쎄요, 그 4대강 사업하면서 뭐 조 단위에 이제 그 당시에 돈이 이렇게 새 나갔다 그래 샀는데, 비밀번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총재님께서. 모르는 게 있을까? 조용히 만나가지고 조용히 탑입하고, 그 돈은 네 돈이 아니잖아. 뭐 몇십억, 80억, 뭐 몇백억, 이거는 돈도 아니라고. 조 단위가 있다요. 그래요. 그 돈은 저 남미 쪽에 이제 뭐 어디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어디야, 뭐 중남미 쪽에, 미국 밑에 쿠바 그런 쪽에 조 단위로 돈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책이 나왔더라고. 주진우 기자가 쓴 책을 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자원 외교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고가 엄청 새 나갔다는 말이 있다고. 주진우 기자가 쓴 책에 보면 그렇다고. 그건 아마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고 나시면은 그 돈은 국민 배당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에요. 자기 돈도 아니잖아. 국가 돈을 찡박아 놨으면은 그거 다 찾아내버려요. 그 33가지 공약을 보면은 국민에게 돌려준다, 국민 배당금으로서 18세산 모든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정신을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주고 싶은 마음이 꽉 들어차 있다고. 그러니까 뭐 그런 돈은 얼마든지 압수를 해가지고 다 돌려주는 거라고. 그럼 국민들 모르게 해버린다고. 모르게. 딱 둘이 만나가지고 네 짱박아 놓은 돈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막 조용히 국민들 너 명예를 지키고 그냥 조용히 해가지고 다 이제 압수해가지고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황제 왕폐 이적 검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들 뭐 이 장차관들 이런 사람들이 검수 같은 사람들이 대가리급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물질이 뭔지를 모르고 지냈다 이 말이야. 물질이 뭔지를, 돈이 뭔지를 모르고 이래 지내니까, 돈이라 그러면 몇천억 하면은 막 몇백억 하면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의 뭐 양심도 팔고 막 그렇게 한다고. 내가 아는 지인한테 내가 자주 이야기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을, 그 이정표를 어느 쪽으로 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내 이야기를 해요. 그 참 나는 뭐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고 강정산도 아니고 나는 오로지 허경영이라고. 허경영을 만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해요. 종교라는 그 징검다리가 있어야 허경영을 만나기가 빨라요.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훨씬 빠르다고. 그러나 허경영 총재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종교가 필요가 없다고. 종교의 결론이 왔으니까. 딱 맞는 말이라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불교의 사홍서원이 있다고. 사홍서원대로 살아야 돼요.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되고 모든 번뇌를 다 끊어야 되고
모든 학문을 내가 다 배워야 되고 불도를 성취를 해야 된다는 그거 한마디로 말해서 자아완성이라고. 자아완성.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완성. 조금 다른 또 표현을 또 다르게 하면은 인격완성이라고. 참 인간이 되는 거. 신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거. 성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불. 성불된다는 거. 인격의 완성. 그것에다가 목표를 둬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전부 다 알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이제 번뇌를 싹 다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지각, 조식, 지각, 호흡을 가지런하게 하고 지감, 조식, 금촉을 해야 된다고. 안 그래요? 아무데나 막 이렇게 인연을 함부로 맺다가는 번뇌가 쌓인다고. 번뇌가 없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도 가지런하게 해야 되고 지감, 조식 그리고 금촉을 해야 된다고. 번뇌가 없는 생활을 해야 되고 아무 얘기도 내가 뭐 그게 없어야 된다고. 지감 번뇌가 없는 생활. 번뇌무진 서원단이 아니에요. 중생무변 서원도 이 모든 중생을 다 불쌍하게 생각해라고.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구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이 모든 공부를 싹 다 해야 되겠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 불도 무상 서원성 요 네 가지거든. 그래서 나는 불교에서는 그게 좋아. 그게 참 좋다고. 거기 줄이면은 딱 중생무변서원도 7자잖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4728 28자를 줄이면은 2자로 줄이면은 성불이라고. 인격의 완성, 성불하는 거. 거기에다가 목표를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없으면은, 뭐냐? 이 세상 사는 낙이 뭐냐? 좋은데 구경하고, 인생은 짧은 거니까, 인생은 어차피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니까,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 몇이 있다고 잘 알아요. 인생은 어차피 이제 한 번 살다 죽은데, 그때에 잘 먹고, 좋은데 구경하고, 인생을 즐기는 거, 건강, 그래서 그 사람은 건강, 돈, 이렇게 구경하는 거,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지. 그런데 그 조금 더 나가면은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마약. 또 보면은 인생 낙이 뭐냐고. 그러니까 80, 90 되는 그 노인이 이제 그 성매매를 하거든. 여대생들하고 이렇게 성관계를 하거든. 아이고, 말이 항상 옆으로 가고. 한 자리 하려고 끌떡거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하던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뭐 필요하나?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진짜. 한 달에 220만원, 65세 이상이니까 국민 배당금만 주면은,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옷 한 번 사면은 10년, 20년 입어요. 한 30년 된 옷도 이렇게 있어요. 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쓰는 그 모자가 있는데 그 모자는 한 40년 됐을 거야. 40년. 그러니까 나는 옷 사는데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거의 돈이 들지 않아요. 한 번 입었다 그러면 10년, 20년 이래 입으니까.
최소한 5년 이래서 입어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하면 뭐하냐. 그거 뭐 바라지도 않고. 에휴. 아까 거기서 말이네, 옆으로 갔구나. 근데 총재님 같은 경우는 공인이시고, 또 재심을 앞두고 있고, 많은 분들이 봐요. 언론에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자료는 다 남겨놓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렇게 써먹는다고. 2020년 그 총선 때 말이지. 그 총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막 편집해서 내보내주더라고. 막 악의적으로 아주 나쁜 걸로 이렇게 막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낸 게 있어요. TV조선하고 SBS도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뭐냐. 그 자료를 다 보고 있다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봉규 씨가 앞으로 대선에 이제 또 나갈 겁니까?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두리뭉실하게 하시잖아요. 바른 대로 말하면,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 대통령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정답인데 그렇게 말씀을 못 하잖아. 똑같이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이신데 비해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대통령이 되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기대가 커가지고 실망이 커서 이제 그런지는 모르지. 이번 대선 서울시장 이제 재보궐선거 그리고 그 전에 총선 여기에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게 이제 기대가 전부 다 안 되니까 실망이 너무 크니까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안 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같은 경우는 국내 정세를 지금 아주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의 그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 들어요. 듣다 보니까 정말 다 됐다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2023년이에요. 2023년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해라고. 내가 뭐 달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3년을 넘어서지는 않는지 긴박하게 이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2023년은 틀림없어요. 정말 틀림없다고. 네. 내가 틀림없다는 말도 많이 했지만 정말 틀림없다. 2023년이에요. 내년. 그래야 2025년에 아시아 통일이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돼가지고 한 1, 2년 있다가 아시아 통일될 거 아니냐고.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요. 강진구 기자는 아주 어려우신 분이에요. 물론 허경영 총재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들이. 몰라.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그 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이나 아마 윤석열 정부에 있는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뭐 한 1000명 정도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뿐 아니라 강진구 기자가 어려운 사람이고 변희재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지금 앞장서가 있는 분인데 이분들도 허경영 총재님을 몰라요. 누군지는 모른다고. 내가 이제 변희재 씨하고 이제 뭐 조심스럽게 이제 한번 만났고 이제 1월 달에 또 만날 거예요. 만나고 댓글을 조금 달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달아도 안 되고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달고 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알려줘야 되죠.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에서 이제 청담동 2022년 금년 7월 19일하고 20일 그때에 청담동 그 사롱
청담동하고 이제 논현동하고 붙어 있는데 실제는 논현동이에요. 이제 그게 그 건물주 이름까지 나왔잖아요. 이미키가 이제 그 뭐 가수인데 그 사람 소유고 그 빌딩까지 다 갔다 왔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30명의 이제 사람하고 그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왜 만났느냐를 이제 최동석 그 박사님께서 유추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뭐 진짜 어제 아래 보니까 그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라면도 이렇게 훔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가 봐요. 라면도 무인점포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라면 또 빵 뭐 이런 거 좀 훔치가 먹는데 그것이 이제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렇게 훔치잖아요. 그런데 아주 도둑 놈들은 조 단위로 훔친다 그러잖아. 모피아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외환은행을 저 IMF 때 파는데 론스탄가 그 회사에 이제 넘기는데 그게 들어감으로써 그게 돈이 수조 원이 돼요. 수조 원이 된다 그래요. 그런 것이 다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하고 연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조 단위의 돈을 모피아들은 움직이고 지도 새도 모르게 합법적으로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3국에 이제 돈을 증박해 놓고 이제 하는데 그 애들이 모른단 말이야. 색적 시공요, 공적 시색이고 수상 행식이고 역부 역시 이런 걸 모른다고. 야기 새끼나 시험 선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야. 모르니까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 아이고. 청담동 그 사롱은 분명히 그 자리가 있었긴 맞아요. 그것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 사람들은 뭐 내가 오늘 낮에는 아주 심한 말을 많이 했다고. 그 사람 진짜 잘못 들으면 죽어요. 사람 말 한마디 듣고도 죽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무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격투기라든지 이거 합기도 유도 뭐 이런 사람들, 유단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안 돼요. 잘못 맞으면 죽는 사람이 죽거든. 격투기 하는 사람들하고 일반 사람하고 그냥 싸우면 되느냐고. 격투기 하는 사람들 이거 그냥 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그게 흉기입니다. 무기입니다. 무기. 칼하고 똑같아요. 그냥 잘못 치면 겁서 같은 거 잘못 치면 사람 바로 죽어버린다고. 내가 말을 아주 심하게 하는 거 들어보면 그 사람들 바로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그런 말을 좀 하다가 내가 동영상을 삭제를 했다고. 내가 삭제를 몇 번 했다고. 지금 한 3번인가 4번 했다고. 그러니까 함부로 잘 모르면은 찌끄리지 말라고. 글 쓰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라고. 내한테 직통으로 말이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에 탁 닿아버리면 그 사람 죽는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 겁모르는 애들이 그냥 겁대가리 없이 함부로 이렇게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 내가 뭐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린 점, 뭐 요즘도 같으면은 뭐 괜찮겠네 보니까. 오늘 낮에는 내가 되게 격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몇 달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동영상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르지. 시민언론 더 탐사가 이야기한 건 청담동 그 사람은 진실이야, 진실. 그 김태영 교수하고 그리고 이제 최동석 이런 분들, 그리고 변희재님, 또 첼리스트, 그 사람이 한 말이 다 진실이에요. 지금 종방이지. 채널 A라든지 기타 뭐 TV조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가짜야, 가짜. 그 뭐가 진실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잘 판단이 안 된다고.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가 봐.
뭐 또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 중에서도 그래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이제 문제를 내보자고. 청담동 룸사롱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있었습니까? O, X 이라면은 똑같은 답이 안 나올 거 아니냐고. 아, 그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각하는 사람,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라면은 몇 대 몇이 올지 궁금합니다. 아마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국가혁명당 당원들은 좀 보수가 많아요. 우익이 많다고. 가짜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가짜 아니에요. 내가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한동훈이가 구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야. 첫째는 청담동 그 사롱에서 자기가 법무부 장관직을 걸고 앞으로 생길 직도 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 드러난단 말이야, 지금. 드러나니까 거기서 한번 자기가 가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구형을 때릴 때 자기가 한동훈이가 있거든. 그때 태블릿을 조작을 했다고. 그 책이 이제 1월 달에 나온다고. 1월 중순에 18,000원이 나오는데, 가격은 18,000원이고,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이제 그런 윤석열 정부가 내리앉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 구독자는 1000명이 안 되기를 나는 원해요. 1000명 넘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못한다고. 소수만 알면 돼요. 소수만. 일당 1000만, 1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100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내가 이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아래는 손흥민이가 갑자기 기회가 안 나지만은, 감리교를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요. 자기는 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딱 120명만 필요하다 그래요. 나에게 120명의 완벽한 크리스찬을 달라. 그러면은 내가 이 세계를 움직이겠다 그랬다고.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내 방송 한 120명만 보면 돼요. 청담동 룸사롱에 있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한동훈이 거기 있었다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심리를, 거기에 대한 것을 심리사항을 김태영 그 박사님, 그분이 박사인지 교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여튼 김태영 심리학자, 그리고 이제 최동석 박사, 이제 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람 심리만 공부한 사람이니까 잘 표현을 해놨다고. 이런 나는 뭐 저질 가짜 진짜에 그런 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한동훈이가 가게 되고, 둘째는 태블릿에 대한 그 가짜 허위 날조한 거. 내가 허경영 총재님한테 경남공고도 안 나왔는데 경남공고 나왔다 이래가지고 기소한 사람, 그런 검사들하고 똑같은 저질 인간들이라고. 검사들, 그러니까 5.16 혁명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목에 패찰 걸고 말이야. 나는 깡패입니다 해가지고 이정재하고 그 뭐 깡패들 전부 다 거리 시간제 시켰잖아요. 앞으로 검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는 조작 날조한 검사입니다 이래가지고 목에 패찰 딱 걸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변희재 말로는 왔다 갔다 시킨다는데 나는 그보다 한 100배, 1000배, 만배 했으면 싶어요. 왔다 갔다 죽을 때까지 그냥 왔다 갔다 그렇게 시키든지, 그보다 더한 것을 시키든지. 서울 저 광화문 거리에 말이지 딱 있어가지고 말이야 온갖 창피를 주든지 삼족을 멸해버리든지, 삼족을 그냥 지도자 정신교육대 가버리든지, 하여튼 히틀러보다 1000배, 만배 더 무서운 세상이 온단 말이야. 검사들 이제 그 세대는 가는 거야. 간다고. 지금은 뭐 판사 검사하면 와이고 하지만 앞으로는 정력시대가 되면 검사, 아이고
AI가 이제 다 한다 그러니까 AI가. 그리고 한동훈이가 그린 저 최서원이 그 저기 태블릿 조작한 거 그거 하고 청담동 룬사롱 때문에 한동훈이가 날아간다고. 날아가고 저기 저 국민의힘당 그 저기 대표 경선 하는 그 과정에서 또 있고 하여튼 뭐 정말 얼마 못 갔다고. 내가 볼 때는 최규하 8개월, 장면정부 9개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내려오는 걸 보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데 지금 불로이어 사건을 보라고. 지금 한 44일 된 우유를 내가 보니까 우유가 썩지 않고 내가 손에 바르니까 손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요. 사진 하나 스티커 하나 붙이는데. 그것이 이제 번져나가잖아요, 주위에. 번져나가면서 미국에서도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상하원 이제 의원들이 다 바뀌잖아. 그러니까 펠로시가 이제 하원 의장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이제 그 공화당에서 이제 하원 의장이 나오니까 조사를 다시 하지. 그러면서 이제 일론 마스크가 이제 그 또 바이든 대통령하고 헌터 바이든의 재상을 지금 계속 폭로를 하고 있고, 하여튼 미국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서 뭔가가 터진다고. 뭔가가 알지 못하는 또 뭔가가 터졌다고. 얼마 전에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님이 되셨다고. 이걸 그냥 여사로 보면 될 게 아니라고. 아래도 내가 짧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뭐냐, 세계 황제가 됐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는 징조단 말이야. 이제 육안으로 이제 본단 말. 한쪽으로는 내려오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이제 얼마 먼가요. 이걸 가지고도 알쏭달쏭 뭐 앞으로 5년까지 이제 1년 다 돼 가니까 앞으로 4년 더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곤란하지. 왜냐, 2025년이 아시아 통일이라고. 그때 있잖아. 2003 총재님께서 몇 번 이야기하셨다고. 2025년 아시아 통일, 2030년 세계 통일. 그럼 한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 1, 2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뭔가 폭발적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얼마 전에 있었고, 한국 유엔 봉사단 총재님이 된다고는 나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뭐 갑자기 이거 되고, 불로유 이거 지금 현재 붐이 일어나고, 좀 있으면은 후쿠시마 이제 세슘 문제 이거는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것이 이런 것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거야. 터져가지고 뭔가 전에도 이제 본자 스튜디오에서 청년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지상파에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만 이렇게 자담을 말씀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은 국민들이 까무러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모종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뭐 로마서 뭐 8장인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예를 이제 초대 이승만 대통령 예도 들기도 하고, 야곱의 막내 아들 요셉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고, 요셉도 깜빵같이, 이승만 대통령도 깜빵같이, 허경영 총재님도 깜빵같이.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이 되는 준비 단계다 이 말이에요. 수호지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그냥 뭐 자기 그 강도 살인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야. 아니고. 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뭔가가 일어나는 거야. 뭔가가 일어나가지고 전 국민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부르짖는 그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느냐고 지금. 그러니까 시민 언론 더 탐사 그 강진구 기자는 아주 어려운 사람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을 몰라서 좀 그게 하나 흠이고, 또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막 또 정상이고,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비정상이라고 다룰 수 있어. 왜냐하면은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이 걷는 길을 나는 안 걸었거든. 나는 좁은 문이라고. 왜냐? 철 들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출세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나는 내하고는 그런 건 아예 내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게 무슨 놈의 교육이가. 그게 교육의 목적이 그랬어야 되나? 내가 15세, 16세, 17세 때 그렇게 내가 그든 결심을 한 사람이라고.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느냐. 그것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내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수가 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5천만 명 됐는가 모르겠네. 그 당시 인구가 남한 북한도 통틀어서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북한은 들어가기가 힘들지만은 그래도 남북한 다 합쳐서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먼지밖에 안 된단 말이야. 태평양 바다에 있는 물 한 방울밖에 안 돼. 그래가 돼서 안 되거든.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다 받아야 된다고. 그게 내 목적과 뜻이었다고. 그래 하니까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안 그래? 개나 소나 닭이나 곤충들이 종교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 그것을 이제 초극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신인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신인님의 세상이 언제 오느냐 이제 이건데, 그래 정말 2023년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다. 멀지 않아요. 멀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에 된다고. 그러니까 한 정부가 내려오게 되고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간다고. 막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는데 거기에 후보자 토론에 나가면서 그런 부음이 일어나게 될지, 세션 문제를 정리하면서 부음이 일어나게 될지, 미국 FDA에서 이제 불로유에 대한 공식 승인을 해서 또 뭐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거기 인기가 올라갈지, 안 그러면 이제 뭐 트럼프라든지 뭐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하늘궁을 찾아와서 이렇게 인지도가 높아져서 이제 된다든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반드시 무슨 그걸 거쳐서 대통령이 내년에는 되리라. 나는 그래 봐요. 그래 본다고. 그 달은 내가 몇월 달인지 모르겠어. 5월달이 될지 6월달이 7월달이 될지 뭐 내년 가을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반드시 된다. 나는 그래 보지.
다 뭐 모르는 게 하나 있어야 재밌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이제 엄숙하게 경고하는데, 강진구 기자가 매일 밤 9시에 시민언론 더 탐사에서 2시간을 이야기해요. 2시간을. 그것을 최소한 2시간짜리를 한 100번은 들어야 돼. 듣고 강진구가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해라고. 변희재 씨가 일주일에 자기가 나와서 뭐 YTN에도 나오고 TBS도 나오고 미디어워치도 나오고 또 이제 스픽스 그 방송에도 나오고 서울의 소리에도 나오고 여러 방송에서 나와요. 그 방송을 그 사람의 입장에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다 듣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라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글을 쓴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이렇게 치면은 그 사람 죽어요. 죽으면 되는가? 허경영 총재는 대통령 되는 것도 보고 국민 배당금도 받고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 좀 좋은 것도 보고 뭐 백궁에 갈 때 가더라도 그래야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격투기하고 무술로 무장된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거는 흉기라고 말이야. 칼하고 총하고 같은 거야. 한 방 때리면 그냥 일반 사람 치는 거하고 틀려요. 내가 화내가지고 그래 한번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 마음이 꽂혀버리면 그 사람 바로 적살이야. 내가 오늘 동영상을 찍었다가 삭제를 했다고. 얼마 전에 또 찍었다가 삭제를 했다고. 말 표현을 조심을 해라고. 조심을 하는 것은 또 공부도 그만큼 해야 된단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 현재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사람보다 안 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안 그래? 그 사람하고 소통을 하려면 그 사람들이 입장에 서서 돼야 된다고.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도 레벨이 다 있어요. 박상훈이 우리 정치 읽기 그 사람은 아주 핫발이야. 너무 핫발이라서 나는 아예 듣지를 안 해요. 정인태도 있어. 정인태도 뭐 시사평론 같은 거 계속 한다고. 나 너무너무 핫발이라서 아예 듣지를 않는다고. 들어볼 가치가 없어요. 그냥. 너무 잘 아니까. 많이 들었지. 더 척보면 아니까.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을 쓰든지 말을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내가 삭제할 줄 모르겠습니다. 자, 그건